두꺼운 방음벽도 저주파 진동을 완전히 막지는 못했다. 희미한 울림이 뼈를 타고 번졌다. 한이선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거대한 하구 숨은 방벽이 다시 담수를 토해내고 있음을 느꼈다. 국가의 심장이라 불리는 삼투압 국경 전력망. 그러나 그 진동은 심장의 고동보다 노쇠한 거인의 관절이 삐걱대는 소리에 가까웠다. 통역 부스는 관처럼 좁고 차가웠다. 책상 위로 쏟아지는 LED 조명만이 양자 얽힘 기반 암호화키 분배 프로토콜 수정안이라는 글자를 창백하게 비쳤다. 3년 전 대청호 협상 테이블에서 국가의 수자원 지도를 새로 그렸던 손은 이제 타인의 말을 기계적으로 전달할 자료를 넘기는 데 쓰였다. 협상의 언어를 설계하던 전략가는 죽었다. 지금 이곳에는 투명한 매개체, 목소리 없는 통역관만 남아있었다. 이선은 무의식적으로 오른쪽 손목을 매만졌다. 두꺼운 가죽 시계가 과거의 흉터를 묵직하게 짓눌렀다. 긴장의 전조였다. 청문회가 시작될 시간이었다. 머리를 정갈하게 빗어넘긴 기술 관료들과 얼굴이 번들거리는 정치인들이 유리벽 너머의 자리를 채웠다. 곧 위선과 탐욕의 연극이 시작될 터였다. 이선은 그 모든 기만을 가장 정확한 언어로 옮겨야 하는 방관자였다. 메마른 입술을 혀로 축였다. 마침내 의장의 개회를 알리는 작은 망치 소리가 부스 안까지 스며들었다. 그 소리는 이내 더 거대한 소음에 묻혔다. 강물과 해수가 뒤엉키며 염도를 맞추는 소리, 국가의 동맥으로 흘려보낼 전력을 쥐어짜는 신음이었다. 그녀는 무감각하게 통역용 인이어를 귀 속으로 밀어넣었다. 세상은 이제 부스 밖의 소음과 귀 속으로 파고들 기계적인 음절들로 압축될 터였다. 육중한 흙단문이 열리자 하구의 눅눅한 안개를 머금은 냉기가 청문회장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맞춤 코트에 깃을 세운 각국 외교관들과 국가에너지안보위원회의 고위 관료들이 저마다의 이권이 담긴 암호화 패드를 들고 입장했다. 이서의 시선은 유리벽 너머 푸른 홀로그램 스크린과 그 아래 놓인 무거운 원목 책상이 이루는 기묘한 대조를 훑었다. 첨단 양자 보안을 논하는 자리에 고집스럽게 배치한 옛 권위의 상징이었다. 시대착오적인 욕망이 회의장 곳곳에서 번들거렸다. 에너지는 더 이상 자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질이죠. 인이어 너머로 옆 부스 동료의 음성 점검이 들려왔다. 틀린 말이 아니었다. 삼투압 국경 전력망이 완공된 뒤 하구의 염도는 국경선보다 선명한 권력의 척도가 되었다. 담수 유입량을 조절하는 숨은 개폐 한 번에 인접국 도시 하나가 암흑에 잠길 수도 풍부한 전력을 누릴 수도 있었다. 회의실 중앙 스크린에는 양자보안 제어 시스템 QSCS 안정성 및 통제권 분배안이라는 제목이 떠올랐다. 청문회의 핵심은 명확했다. 전력망의 심장부인 양자 암호 체계를 누가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철옹성이라 선전해온 시스템이 정말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안전한가. 관료들은 국가 안보를 입에 올리며 근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서에게는 그들의 은밀한 눈짓과 서류를 넘기는 손끝의 초조함이 보였다.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조금이라도 높은 제방을 차지하려는 자들의 신경전이었다. 각국 대표단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의장의 낮은 목소리가 회의장을 갈랐다. 이선은 마이크 스위치에 손을 올렸다. 부스 안의 공기는 건조했고 필터링된 공기에선 희미한 오존 냄새가 났다. 유리창 너머 삼투압 터빈이 만들어내는 전력이 국가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동안 이 안에서는 그 혈류를 차단할 수도 혹은 터뜨릴 수도 있는 위험한 언어들이 오갈 것이다. 이선은 자료집에 첫 장을 넘겼다. 염도차 발전 효율 극대화를 위한 양자키 분배, QKD 프로토콜 최적화, 전문 용어로 빼곡한 문장 아래에서 이선은 숨겨진 긴장을 읽었다. 오늘의 안건은 단순한 기술 심의가 아니었다. 무너지기 직전의 댐 위에서 벌이는 권력 쟁탈전이었다. 오른쪽 손목의 시계가 가죽 마찰음을 내며 조여왔다. 심장박동이 빨라졌다. 이선은 부스 밖 멀리 안개에 잠긴 하구 방벽의 윤곽을 응시했다. 거대한 기계음이 환청처럼 다시 뼛속을 때렸다. 연극은 막을 올리고 있었다.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무대 중앙의 한 점으로 모였다. 증언적으로 걸어나오는 남자의 발소리는 기이할 만큼 규칙적이었다. 삼투압 국경 전력망의 설계자 강승준. 정갈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지 않은 그는 기술관료 특유의 차가운 권위가 밴 맞춤 코트 자락을 정리하며 자리에 앉았다.
그가 등장하자 소란스럽던 장내가 진공 상태처럼 가라앉았다. 헛기침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팽팽한 정적 속에서 강승준은 자신을 향한 수많은 불신의 시선들을 느긋하게 감상하듯 훑었다. 청문회장의 흰 LED 조명이 무표정한 얼굴 위에서 날카롭게 부서졌다. 살아있는 인간의 안색보다 잘 닦인 금속 부품의 표면에 가까웠다. 기술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 아닙니다. 마이크를 타고 흐르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이선은 무의식적으로 통역용 인이어를 깊숙이 밀어넣었다. 그의 음성은 잡음 하나 없이 매끄러웠지만 이서의 고막에는 기괴한 불협화음처럼 감겼다. 염도차 발전은 물리법칙에 근거한 필연입니다. 시스템의 통제권을 분산하자는 논의는 결국 이 국가의 생명줄을 불확실한 도박판에 던지겠다는 소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선은 그의 말을 영어와 중국어로 옮기면서도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한기를 느꼈다. 그는 안정을 말했지만 눈빛은 거대한 파괴를 앞둔 설계자의 고향감으로 번들거렸다. 이선은 분석적인 감각을 곤두세웠다. 강승준의 화법은 지나치게 완벽했다. 수치와 논리 뒤에 숨은 오만함, 타인의 감정을 변수조차 아닌 잡음으로 취급하는 결벽적인 태도에서 설명하기 힘든 위화감이 전해졌다. 손목의 가죽시계가 이서의 맥박을 조여왔다. 문득 회의장의 공기 속에서 비릿한 금속성 냄새가 섞여드는 것 같았다. 강승준이 단상 위에 놓인 태블릿을 가볍게 탭하자 메인 스크린의 양자 보안 제어 시스템 도식 위로 푸른색 파동이 일렁였다. 제가 설계한 이 시스템은 무결합니다. 외부의 침입은 물론 내부의 변심까지도 계산에 넣었으니까요. 승주는 말을 마치고 고개를 들어 이서가 있는 통역 부스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의 시선이 이서의 눈동자를 꿰뚫고 지나가는 듯했다. 그때 인이어 너머의 목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뒤틀렸다. 통신장애라기보다 어떤 은밀한 신호가 주파수 사이에 끼어든 듯한 기분 나쁜 진동이었다. 이서는 마이크 스위치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강승준의 완벽주의는 기술자의 자부심만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세상을 향한 경멸이자 거대한 전복을 준비하는 자의 오만이었다. 무미건조한 공기 속에서 갈등의 불씨가 소리 없이 번졌다. 붉은 온에어 램프에 불이 들어왔다. 좁은 통역 부스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한희선은 척추를 곧게 세우고 건조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감정을 배제한 통역관의 냉정한 자아가 그녀의 전신을 장악했다. 삼투압 발전의 핵심은 담수와 해수가 교차하는 경계의 통제에 있습니다. 자연의 무질서한 엔트로피를 극복하는 것은 오직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인 기계적 제어뿐입니다. 단상에서 온 강승준의 입이 열리자마자 이서의 입술도 반사적으로 움직였다. 반투막 세미펄밉을 통과하는 이온의 흐름, 삼투압 터빈을 회전시키는 유체 역학적 메커니즘, 그리고 이 모든 물리적 변수를 초당 수십만 번의 연산으로 통제하는 양자 보안 제어 시스템, QSCS의 얽힘 상태, 엔탱걸멘트 스테이트까지 강승준의 입에서 쏟아지는 고난도의 공학 용어와 외교적 수사들은 이서의 뇌리를 거치며 군더더기 없는 완벽한 타국의 언어로 치환되어 회의장의 리시버들을 채웠다. 양자키 분배, QKD 프로토콜은 외부의 해킹 시도를 물리적으로 무력화합니다. 관측되는 순간 붕괴하는 양자의 특성은 우리 국경 전력망에 완벽한 무결성을 부여하죠. 그의 목소리는 헤드셋을 타고 이서의 뇌리를 긋듯 박혔다. 낮고 확신에 찬 음성은 거대한 삼투압 터빈의 묵직한 회전음처럼 일정한 리듬을 탔다. 강승준은 홀로그램 스크린에 띄운 복잡한 하구수문 개폐 알고리즘을 여유롭게 조작하며 청문회장의 관료들을 내려다보았다. 이선은 통역을 이어가면서도 강승준의 시선이 허공의 데이터를 향할 때조차 그 통제의 칼날이 회의장 안에 모든 인간을 겨누고 있음을 직감했다. 인간의 불확실성을 혐오하는 자. 그가 주장하는 무결성은 국가의 명운을 진 모든 변수를 자신의 발밑에 두겠다는 절대적 통제의 다른 이름이었다. 이서의 혀끝은 매끄럽게 움직였지만 오른쪽 손목의 흉터 아래에서 맥박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긴장할 때의 버릇대로 귓바퀴에 인이어를 꾹 눌렀다. 하구 방벽의 숨은 개폐율이 0.01%만 어긋나도 터빈에 가해지는 염도 과부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됩니다.
따라서 시스템의 중앙 통제 권한을 분할하자는 귀국들의 제안은 안보를 위협하는 기만 행위일 뿐입니다. 이선은 염도 과부와 살리니티 오버로드라는 단어를 영어로 내뱉는 순간 호흡이 아주 얕게 멈칫했다. 3년 전 대청호? 그녀의 협상 오판으로 수많은 목숨이 수중 무덤으로 빨려 들어갔던 그날의 비린내가 부스의 붉은 조명 위로 환영처럼 겹쳐졌다. 헤드셋을 쥔 이서의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다. 이니어를 꽉 채우는 승준의 목소리 기저에 단순한 통신 노이즈와는 질감이 다른 미세한 파차름이 섞여들고 있었다. 그것은 고감도 염도 측정기에서 나던 임계치를 넘었을 때 뇌수를 찌르듯 울리던 바로 그 고음 역대의 경고음과 묘하게 닮아 있었다. 승준의 발표가 이어지는 동안 귓속을 파고드는 그 기계음은 점차 환청의 영역을 벗어나 일정한 패턴을 가진 기괴한 양자 암호 체계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낡은 체제의 균열을 내는 파괴의 주파수이자 다가오는 재난의 첫 신호였다. 온에어 램프의 붉은빛 아래서 이선은 통역을 이어가며 은밀하고 치명적인 진동을 해독하려 감각을 곤두세웠다. 밀폐된 통역 부스 안의 공기는 산소 농도가 낮은 지하실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한이선은 자신의 숨소리가 헤드셋 마이크를 타고 되돌아와 고막을 건드리는 것을 느꼈다. 외부와 차단된 1평 남짓한 유리상자는 그녀에게 유일한 도피처이자 가장 지독한 고문실이었다. 강승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교한 기계처럼 유려하게 흘러나왔다. 그러나 매끄러운 음성 신호의 밑바닥에서 미세하고 날카로운 균열이 일기 시작했다. 찌릿? 처음에는 노후화된 케이블의 단순한 접촉 불량이라고 생각했다. 이선은 이니어를 고쳐 끼우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러나 0.5초 간격으로 반복되는 그 금속성 노이즈는 단순한 정기적 잡음의 영역을 넘어서고 있었다. 16kHz 이상의 고음 역대. 일반적인 성인의 가청 주파수를 교묘하게 비껴간 그 소리는 대청호의 그날 이후 비정상적으로 예민해진 이서의 청각신경을 면도날처럼 얇게 저미고 들어왔다. 이 소리는? 이서의 손등 위로 소름이 돋았다. 오른쪽 손목을 감싼 두꺼운 가죽 시계 아래에서 오래된 흉터가 비명을 지르듯 가려워졌다. 3년 전 대청호 방벽이 무너지기 직전 임계치에 도달했던 고감도 염도 측정기가 내뱉던 그 비린내 나는 경고음. 그것과 소름 끼치도록 닮은 주파수였다. 강승준은 단상 위에서 완벽한 보안과 시스템의 자정작용에 대해 설파하고 있었다. 그의 입술이 움직일 때마다 이서의 헤드셋 속에는 불규칙한 노이즈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들어왔다. 이서는 반사적으로 통역을 멈추려다 입술을 깨물며 억지로 단어를 내뱉었다. 여기서 멈추면 모든 게 어긋난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Our System Insurance를 뇌까리며 동시에 청각의 초점을 그 기분 나쁜 노이즈에 맞췄다. 노이즈는 무질서하지 않았다. 찌릿, 찌리릿, 칫. 그것은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있었다. 강승준의 음절과 음절 사이, 문장이 끊기는 찰나의 틈을 파고드는 정교한 설계였다. 이서의 분석적인 뇌가 본능적으로 그 소리를 기호로 바꾸기 시작했다. 단순한 장비오류라면 가질 수 없는 의도된 패턴. 양자 암호 체계의 심장부로 직접 송출되는 인간이 아닌 기계의 언어였다. 부스 밖 기술진들은 평온해 보였다. 그들의 모니터에는 어떤 이상 신호도 감지되지 않는 듯했다. 오직 이서의 이니어에만 강승준의 목소리와 동기화된 백도어 신호가 은밀한 독액처럼 주입되고 있었다. 이서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 볼륨 조절 다이얼을 만졌다. 노이즈의 뒤편에서 희미한 기계적 마찰음이 환청처럼 겹쳤다. 거대 수문이 육중한 몸체를 뒤틀며 열릴 때 나는 그 끔찍한 쇳소리. 이 안개 낀 청문회 장의 바닥 아래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하구 방벽의 터빈들이 비정상적인 회전을 시작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전신을 훑고 지나갔다. 따라서 우리는 이 유일무이한 질서를 수호해야 합니다. 강승준이 연설의 마침표를 찍으며 고개를 들었다. 그와 동시에 이서의 헤드셋을 찢어발기던 고음 역대의 노이즈가 거짓말처럼 멈췄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정적은 오히려 폭발 직전의 압력소처럼 이서의 고막을 압박해왔다. 식은땀 한 방울이 이서의 창백한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깨달았다. 방금 자신이 통역한 것은 강승준의 연설문만이 아니었다. 국가전력망이라는 거대한 생명체의 숨통을 끊으려 심어놓은 치명적인 사보타주의 전주곡이었다.
유리병 너머 강승준의 무표정한 눈동자가 잠깐 통역부스 안에 이서를 향해 비릿한 호선을 그리는 듯했다. 고음역대의 노이즈가 남기고 간 공백은 폭발 직전의 진공처럼 이서의 귓속을 짓눌렀다. 붉은 온에어 램프는 여전히 켜져 있었지만 부스 안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 증발해버린 듯했다. 그녀의 뇌가 방금 전 스쳐 지나간 불규칙한 음절 패턴을 필사적으로 복귀하고 있었다. 그것은 무의미한 잡음이 아니었다. 명백한 의도를 가진 디지털로 조율된 유령의 속삭임이었다. 그리고 그 유령은 그녀가 아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순간 통역부스의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3년 전 대청호의 축축하고 비린내 나는 안개로 변했다. 이서의 시야가 흐려지며 눈앞의 청문회장 조명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시체들의 랜턴 불빛처럼 기괴하게 일렁였다. 뇌관이 터졌다. 귓가에 남은 주파수의 잔상이 끔찍한 기억의 수문을 강제로 열어젖혔다. 삐. 고감도 염도 측정기가 터져라 울부짖던 그날의 비명. 담수와 오염수가 뒤섞여 임계염도를 넘어서는 순간 수십 개의 측정기가 동시에 내지르던 파열음이 고막을 찢고 들어왔다. 협상 테이블 아래에서 떨리던 손, 그녀의 오판이 담긴 확신에 찬 목소리, 그리고 이내 방벽에 균열을 타고 쏟아져 들어오던 검은 물줄기. 쇠가 뒤틀리고 콘크리트가 으스러지는 굉음 속에서도 유독 그 날카로운 기계음만이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며 이서의 뇌리에 각인되었다. 사람들의 비명이 그 기계음에 섞여 뭉개지고 수중으로 가라앉는 버스의 헤드라이트가 마지막 빛을 바라며 꺼져가던 절망의 파노라마. 다음 질의를 헤드셋 너머로 다른 의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이서에게는 물속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음파처럼 뭉개져 들릴 뿐이었다. 호흡이 가빠졌다. 폐가 쪼그라들어 산소를 거부했다. 창백한 손끝이 통제 불능으로 떨리며 조작 패널 위에서 미끄러졌다. 통역이 2초간 멈췄다. 동시통역의 세계에서 2초는 영원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부스 밖에서 의아한 시선이 느껴졌지만 이서는 응답할 수 없었다. 손목의 가죽 시계가 과거의 흉터를 잔인하게 파고들었다. 강승준이 사용한 그 주파수는 단순한 백도어 신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3년 전 대청호 참사의 현장에서 울려 퍼졌던 바로 그 고감도 염도 측정기의 경고음과 정확히 일치했다. 수많은 기술적 방법 중에 왜 하필 이 소리였는가? 이서는 떨리는 손으로 이니어를 귓속으로 후벼 파듯 쑤셔 넣었다. 날카로운 플라스틱의 감촉이 그녀를 간신히 현실로 끌어올렸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통역부스 안에 그 주파수에 반응할 유일한 인간이 누구인지를. 이것은 시스템을 향한 선전포고이자 한이서 개인을 향한 잔인하고도 정교한 저격이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감각. 왼쪽 손등에 선명한 핏자국이 배어나올 때까지 한이서는 손톱을 세워 무자비하게 긁어내렸다. 날카로운 통각이 과거의 망령을 찢고 현재라는 시점으로 그녀의 의식을 강제로 견인했다. 통증은 존재의 직면이었다. 여기는 대청호의 수중무덤이 아니라 삼투학 국경 전력망의 운명을 결정하는 양자부안 청문회장. 그리고 자신은 속죄양으로 가라앉던 패배자가 아니라 이 모든 언어를 중개하는 통역관이었다. 그 제안의 실효성에 대해 재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마침내 이서의 입에서 갈라진 단어가 튀어나왔다. 성대가 굳은 시멘트처럼 뻑뻑했다. 그러나 한 번 터진 물꼬는 이내 안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2초의 공백을 의도된 강조의 휴직이었던 것처럼 교묘하게 위장하며 다음 의원의 질의를 유창한 영어로 변환하기 시작했다. 입은 기계적으로 움직였지만 뇌의 절반은 전혀 다른 곳에서 작동하고 있었다. 짐승의 본능이 깨어났다. 왼쪽 손은 통역 부스 아래에 숨겨진 오디오 콘솔의 주파수 분리 필터를 더듬어 찾았다. 그녀의 손가락 끝이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다이얼을 비틀었다. 통역은 계속되었다. 전력 분배의 효율성, 양자 얽힘 상태의 안정성, 하구 방벽의 물리적 내구성. 그녀의 입술은 그 모든 단어를 뱉어내면서도 귀는 오직 강승준의 음성 채널에 기생하는 유령의 주파수를 추적하고 있었다. 콘솔의 작은 스펙트럼 분석기 화면에 녹색 음성 파형이 춤을 췄다. 이선은 필터 값을 15.8kHz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그러자 보였다. 정상적인 목소리 파형 아래 육안으로는 식별 불가능했던 가느다란 붉은색 스파이크가 기생충처럼 박혀 있었다. 환청이 아니었다.
명백한 데이터이자 의도적으로 송출된 오디오 신호였다. 이마에 맺힌 식은땀 한 방울이 눈썹을 타고 흘러내려 콧등에서 아슬아슬하게 멈췄다. 그녀는 통역을 이어나가는 동시에 스파이크의 패턴을 분석했다. 그것은 강승준의 목소리가 가장 강하게 출력될 때는 숨어 있다가 그의 호흡과 단어 사이의 미세한 공백을 정확히 파고들며 터져나왔다. 시스템 감시망의 자동 노이즈 필터링을 회피하기 위한 완벽한 설계. 이건 단순한 공격 신호가 아니었다. 전력망의 심장부로 직접 명령을 내리는 음성으로 위장한 트리거 터티츠. 이선은 숨을 죽였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더 이상 공포에 질린 희생자의 것이 아니었다. 창백한 낯 위로 먹잇감의 급소를 정확히 포착한 포식자의 날카로운 눈빛이 번뜩이고 있었다. 저격은 빗나갔다. 오히려 잠들어 있던 짐승을 깨웠을 뿐. 이서의 입술은 여전히 각국 외교관들의 인이어로 전송될 완벽한 프랑스어와 영어를 기계적으로 조립해 내뱉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은 부스 아래에 은밀히 고정된 스펙트럼 분석기의 좁은 액정에 꽂혀 있었다. 15.8kHz의 고음역대 위로 튀어오르는 붉은색 스파이크. 그것은 강승준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찰나의 공백, 가름이 파열되는 미세한 순간마다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계산되어 삽입되고 있었다. 단순한 하드웨어의 오류가 아니었다. 장비의 노후화나 외부 전파의 간섭이 만들어낼 수 있는 무작위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이선은 자신의 머릿속에서 그 불규칙한 파형들을 이진법의 배열로 그리고 다시 다차원적인 양자 암호의 배열로 치환해 나갔다. 트리거 지시어, 트리거 디렉트. 식은땀에 젖은 이서의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전율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굳게 닫힌 시스템의 내부망을 안에서부터 열어 젖히기 위해 설계된 백도어 호출 부호였다. 양자 보안 제어 시스템의 외부 방화벽은 현존하는 그 어떤 연산 장치로도 뚫을 수 없는 철옹성이지만 내부에 이미 침투해 있는 악성 코드의 시작을 명령하는 단방향 오디오 신호라면 이야기가 달랐다. 이선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방탄유리 너머의 강승준을 바라보았다. 단상 뒤편의 거대한 파노라마 스크린에는 양자 보안 시스템의 무결성을 증명하는 실시간 데이터 암호의 흐름이 푸른 물결처럼 일렁이며 흘러가고 있었다. 삼투압 국경전력망의 핏줄을 시각화한 그 웅장한 디지털 하천 앞에서 최고급 맞춤 코트를 걸친 강승준은 여유로운 태도로 좌중을 굽어보며 연설을 이어갔다. 그리고 이서의 눈에 그 기괴한 광경이 들어왔다. 강승준의 입술이 우아한 호선을 그리며 닫히는 순간 등 뒤 스크린의 데이터 물결이 미세하게 요동쳤다. 그의 성대에서 발화된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천문회장의 메인 서버를 거치는 0.1초의 지연 시간. 그 찰나를 타고 분석기에 붉은 스파이크가 튀어오르면 여지없이 스크린의 푸른 암호 배열 속에 이질적인 검은색 픽셀들이 잉크가 번지듯 스며들었다. 강승준의 입모양과 스크린 위로 독액처럼 퍼져나가는 사보타주 데이터의 흐름이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있었다. 그는 단순히 연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목소리를 매개로 보이지 않는 지휘봉을 휘두르며 파멸의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었다. 이 천문회장 전체를 해킹을 위한 송출 안테나로 쓰고 있어. 충격적인 가설이 이서의 이성을 강타했다. 국가에너지안보위원회의 이 밀폐된 청문회장은 역설적으로 국가전력망의 중앙통제 서버와 가장 깊게 그리고 가장 안전하게 직결된 장소였다. 모든 발언은 최고 등급의 양자 암호화 과정을 거쳐 실시간으로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다. 강승준은 그 점을 노렸다. 외부에서의 해킹이 불가능하다면 스스로 가장 안전한 내부로 걸어들어와 시스템이 자신의 음성을 정상적인 데이터로 인식하고 기록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가 마이크에 대고 내뱉는 모든 문장, 그 사이사이에 기생하는 고주파 노이즈는 방화벽의 검열을 프리패스로 통과하여 삼투압 전력망의 심장부로 직행하고 있었다. 오염은 밖에서부터가 아니라 가장 신성한 내부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우리의 전력망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강승준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 순간 이서의 헤드셋을 통해 가장 길고 날카로운 스파이크가 고막을 찢을 듯 파고들었다. 환청인지 실제인지 알 수 없는 거친 마찰음이 그 위로 더 씌워졌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하구의 짙은 안개 속 육중한 숨은 방벽의 기어들이 비정상적인 명령을 수신하고 억지로 맞물려 돌아가며 내지르는 금속성의 비명. 이선은 덜덜 떨리는 손끝을 말아치며 입술을 달싹였다.
강승준이 심어놓은 기만의 언어를 그녀는 가장 건조하고 정확한 단어로 통역해 세상에 뿌렸다. 이 거대한 은폐극의 한가운데서 음모의 실체를 알아챈 것은 역설적이게도 과거의 끔찍한 트라우마로 인해 그 주파수에 신경이 절여져 있던 단 한 명의 통역관 뿐이었다. 유리창 너머 허공을 가로지른 이서의 시선이 강승준의 서늘한 눈동자와 정면으로 얽혔다. 청문회장의 공기가 하구의 짠내를 품은 듯 무겁고 끈적하게 변해가고 있었다.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다. 쾅! 의사봉이 나무단상을 내리치는 둔탁한 파열음이 청문회장의 긴장을 산산조각 냈다. 그 소리를 신호탄으로 팽팽하게 조여져 있던 모든 것들이 느슨하게 풀려나갔다. 얼어붙었던 홀 안의 공기가 녹아내렸고 좌중은 비로소 참았던 숨을 내쉬었다. 억눌렸던 기침소리, 서류를 넘기는 마찰음, 통역 수신기를 빼내는 미세한 클릭음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오전 세션 종료. 정회. 이선은 통역 부스 안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다. 헤드셋의 온에어 램프가 붉은 빛을 거두자 귓가를 짓누르던 세계와의 연결이 일시적으로 끊겼다. 공식적인 송출은 끝났다. 그러나 진짜 신호는 이미 목적지에 가 닿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삼투 앞 국경 전력망의 신경계를 조용히 좀먹기 시작했을 터였다. 그녀는 뻣뻣하게 굳은 몸을 일으켜 방음 처리된 부스의 문을 열었다.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소음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를 때렸다. 모두가 점심 식사나 다음 의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아무도 이 거대한 위성과 기만의 현장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 무지함이 이서에게는 현기증 나는 고립감을 안겨주었다. 그녀의 시선은 자석처럼 단상을 향했다. 강승준은 다른 위원들과 가벼운 목례를 나누며 서류 가방을 챙기고 있었다. 그의 모든 동작은 물 흐르듯 우아하고 절제되어 있었다. 조금 전 자신의 목소리를 무기 삼아 국가의 동맥에 독을 주입하던 자의 모습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 마치 그 모든 일이 다른 차원에서 벌어진 것처럼 그때였다. 마치 그 시선을 등 뒤로 느꼈다는 듯이 강승준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수많은 인파와 소음이 그와 그녀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지만 그 공간은 일순 소리가 증발한 진공 상태가 되었다. 방탄유리를 사이에 두었을 때와는 다른 날것의 대면이었다. 그의 시선은 창처럼 날아와 이서의 동공 중심에 박혔다. 외심은 확신으로, 확신은 전율로 변했다. 그리고 그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비스듬히 끌어올려졌다. 그것은 조롱이나 승리의 표식이 아니었다. 오히려 끔찍할 정도의 동질감, 같은 비밀을 공유하게 된 자만이 보낼 수 있는 오만한 이해의 표시에 가까웠다. 그의 무표정한 눈동자가 명백하게 말하고 있었다. 그래, 네가 알아챘구나. 환영한다, 이 지옥으로. 이제 뭘 할 수 있지? 바닥이 발밑에서 꺼지는 듯한 감각? 이선은 숨쉬는 법을 잊었다. 강승준은 그녀의 과거 트라우마를 건드려 시험했고 그녀가 그 시험을 통과하자 마치 오랜 공모자를 만난 것처럼 옅은 미소로 화답한 것이다. 그 오만함은 이서의 내장을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가웠다. 그는 잠시 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몸을 돌려 유유히 홀을 빠져나갔다. 그의 고가 맞춤 코트 자락이 마지막으로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이서는 그 자리에 못 박힌 채 서 있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굳은 주먹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다. 손목의 두꺼운 가죽 시계가 과거의 흉터를 압박했다. 새로운 상처가 오래된 상처 위로 겹쳐지는 감각이었다. 이선은 굳게 닫힌 청문회장 문을 뒤로 하고 복도로 빠져나왔다. 대리석 복도는 다음 세션을 준비하는 기술 관료들과 외교관들의 구두 발소리로 소란스러웠지만 그녀의 감각은 철저히 자신만의 진공 상태로 침잠해 있었다. 그녀는 화장실로 향하는 척하며 인적이 드문 서쪽 복도 끝으로 걸음을 옮겼다. 벽면에 매립된 보조통신 단말기 앞. 이선은 주위를 한번 살핀 뒤 단정한 정장 안주머니에서 립스틱 크기의 은색 데이터 추출기를 꺼냈다. 통역관에게 부여된 일시적인 접근 권한의 사각지대를 파고들 수 있는 틈은 메인 서버가 오전 세션의 양자 암호화 오디오 기록을 국가에너지안보위원회의 연구보관소로 이관하기 직전인 지금 20분 남짓한 정회 시간뿐이었다. 추출기를 단말기 포트에 밀어넣자 그녀의 개인 암호화 디바이스 화면에 짙은 녹색의 진행률 바가 떠올랐다. 오디오 기록 파일 복사 및 암호화 중. 강승준의 음성과 그 이면에 숨겨진 트리거 지시어가 고스란히 담긴 원본 데이터.
시스템의 심장부를 겨냥한 사보타주의 물증이 그녀의 디바이스로 쏟아져 들어오는 몇 초의 시간 동안 이서의 시선은 복도 끝 통유리창 너머로 향했다. 두꺼운 방탄유리 너머로 잿빛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짙은 물 한 개에 휩싸인 하구 숨은 방벽은 도사를 기다리며 웅크린 거대한 철제 짐승 같았다. 강물과 바닷물이 교차하는 지점, 국가의 생존을 결정하는 삼투압 국경 전력망의 흉엄한 실체였다. 완벽하게 밀폐된 건물 아닌데도 이서의 코끝에는 축축하고 끈적한 강바람의 비린내가 스미는 듯했다. 담수와 해수의 유입량을 쉴 새 없이 조절하는 수문의 육중한 기계음이 환청처럼 고막을 긁었다. 저 거대한 콘크리트와 금속의 요새는 지금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위태로운 평화를 연기하고 있을 뿐이다. 강승주는 이미 낡은 시스템의 혈관에 독을 주입했다. 머지않아 하구의 염도는 통제 불능의 임계치를 넘어설 것이고 삼투압 발전 터빈들은 연쇄적인 과부하를 견디지 못해 비명을 지르며 파괴될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인프라의 마비가 아니라 전력망의 기생에 살아가는 수백만의 목숨과 국가의 존립 자체가 수몰되는 재앙, 즉 염도 조절 사보타주의 본격적인 서막이었다. 징? 주머니 속에서 짧고 건조한 진동이 울렸다. 다운로드 완료. 안전하게 마운트 해제되었습니다. 이선은 추출기를 회수해 흔적 없이 안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오른쪽 손목을 감싼 두꺼운 가죽 시계가 맥박과 함께 욱신거렸다. 3년 전 대청호. 수자원의 통제권을 둘러싼 외교적 오판이 불러왔던 아비규환. 고감도 염도 측정기의 날카로운 경고음이 수많은 사람의 비명과 섞여 귓가를 찢던 그날 이선은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고 참사를 방관한 속죄양으로 전락했다. 그날 이후 부채감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둔 채 인이어 뒤에 숨어 타인의 기만적인 언어를 기계적으로 옮기며 살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창백하고 예민한 낯을 응시하며 이선은 긴장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통역용 인이어를 만지작거리던 손을 천천히 아래로 내렸다. 강승주는 오만하게도 그녀의 트라우마를 들쑤셔 공범의 무력한 침묵을 기대했겠지만 그것은 천재 설계자의 유일하고도 치명적인 오판이었다. 과거의 망령이 그녀를 마비시키는 대신 오히려 부패한 시스템의 맹점을 똑바로 직시할 수 있는 차가운 이성의 렌즈로 각성시켜버린 것이다. 이 거대한 파멸의 설계를 덮어두는 것은 또 다른 대청호를, 아니 그보다 수백 배는 더 끔찍한 사륙을 방조하는 짓이었다. 더 이상 국가폭력과 관료주의가 빚어낸 거대한 기계장치의 부속품으로 남지 않겠다. 내가 재설계하겠어. 창가에 맺힌 차가운 안개방울 위로 낮고 건조한 그녀의 독백이 부딪혀 흩어졌다. 그것은 붕괴해가는 국가의 판도를 뒤흔들고 스스로의 손으로 이 뒤틀린 정의를 바로잡겠다는 서늘한 선전포고였다. 이선은 몸을 돌려 안개가 소리 없이 삼켜가는 방벽을 등지고 섰다. 강승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이 시스템의 사보타주를 물리적으로 막아내기 위해 그녀가 향해야 할 곳은 명백해졌다. 감시망의 사각지대, 철저히 소외된 자들이 끈적한 강물 위로 목숨을 걸고 노를 젓는 곳, 수몰지구의 담수 밀수 루트를 찾아야만 했다. 무거운 철제 방화문을 밀고 들어서자 대리석 복도를 채우던 관료들의 웅성거림이 거짓말처럼 싹둑 잘려나갔다. 차갑고 건조한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비상계단에는 오직 이서의 구두굽 소리만이 날카롭게 울려 퍼질 뿐이었다. 평소라면 누구도 찾지 않을 정부청사에 버려진 공간. 그녀는 계단참에 멈춰서서 가쁘게 몰아쉬던 숨을 천천히 골랐다. 오른쪽 손목을 감싼 두꺼운 가죽 시계 아래로 흉터가 맥박에 맞춰 옥신거렸다. 이선은 습관적으로 통역용 인이어가 꽂혀있던 귓바퀴를 매만지며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암호화된 개인 디바이스를 꺼냈다.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차갑고 분석적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디바이스의 좁은 액정 위로 짙은 녹색의 오디오 파형이 떠올랐다. 이선은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귀에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우리의 전력망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장에서 녹음된 강승준의 목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부드럽고 확신에 찬 완벽하게 조율된 정치가의 음성. 그러나 이선은 그 기만적인 울림 이면에 숨겨진 진짜 주파수를 향해 청각의 초점을 맞췄다. 그녀는 디바이스의 필터링 기능을 가동해 인간의 가청 영역을 깎아내고 백그라운드에 깔린 환경 소음을 하나씩 소거해 나갔다.
화면 속 파형이 기하학적인 형태로 요동치기 시작했다. 15.8kHz. 대청호 참사 당시 사람들의 비명과 함께 이서의 뇌리에 각인되었던 고감도 염도 측정기의 경고음, 그 소름 끼치는 금속성의 마찰음이 강승준의 발화 시점, 정확히 그의 호흡이 끊어지고 화열음이 터져나오는 0.1초의 공백마다 쐐기처럼 박혀 있었다. 단순한 환청이 아니었어. 메마른 입술 사이로 쉰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눈으로 직접 확인한 데이터는 참혹할 만큼 명백했다. 강승준의 음성과 완벽하게 동기화된 이 고음역대의 스파이크들은 삼투압 국경 전력망의 통제권을 쥐고 흔들기 위해 배열된 사보타주의 트리거 지시어가 맞았다. 이선은 이 치명적인 백도어 신호의 구조를 분해하기 위해 디바이스에 내장된 외교부 1급 암호 해독2를 실행했다. 신호의 이진법 배열을 역추적해 악성 코드의 목적지를 파악할 심산이었다. 그러나 화면에 해독 프로토콜이 가동되는 순간 붉게 튀어오르던 파형들이 갑자기 수만 개의 파편으로 쪼개지며 기괴한 궤적으로 흩어졌다. 경고. 양자 얽힘, 간섭 발생. 관측으로 인해 데이터 위상이 붕괴되었습니다. 디바이스가 신경질적인 진동과 함께 오류 메시지를 토해냈다. 이선은 아랫입술을 강하게 깨물었다. 양자 보안 제어 시스템의 핵심 원리. 외부에서 데이터의 형태를 관측하거나 해독을 시도하는 순간 암호의 배열 자체가 무작위로 변형되어 스스로를 파괴해버리는 절대적인 보안체계였다. 강승준은 자신이 심어놓은 사보타주 코드에마저 최고 등급의 양자 암호화 외피를 씌워놓은 것이다. 이서가 가진 통역관 수준의 접속 권한이나 시중의 군사 등급 해독 툴로는 이 변이하는 암호의 첫 번째 껍질조차 긁어낼 수 없었다. 코드를 푸는 것은 고사하고 이것이 염도 조절 밸브를 겨냥한 것인지 터빈의 냉각수를 겨냥한 것인지조차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기술적인 한계라는 거대한 벽이 탁한 콘크리트 사방에서 이서를 짓눌러 왔다. 그녀는 참담한 심정으로 고개를 들어 기상계단의 좁은 유리창 밖을 내다보았다. 짙은 물안개에 휩싸인 하구 숨은 방벽의 거대한 실루엣이 유령선처럼 떠올라 있었다. 강물과 바닷물을 가로막고 선 육중한 금속의 요새. 저 견고한 껍데기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염도의 균형이 서서히 무너지며 터빈들이 비명을 지를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창문에 맺힌 물방울들 위로 숨은 개폐기의 둔탁한 진동이 희미하게 전달되는 듯했다. 그 압도적인 인프라의 위용 앞에서 손바닥만한 디바이스를 쥔 이서의 존재는 한없이 무력하고 고립되어 보였다. 나 혼자서는 안 돼. 겉핥기식의 툴로는 이 양자 암호를 절대 해독할 수 없어. 이선은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기댄 채 눈을 감았다. 시스템의 방어 기제를 역이용해 기생하는 이 악의적인 코드를 벗겨내려면 애초에 이 양자 보안 시스템에 기초 뼈대를 세운 자의 지식이 필요했다. 강승준이 전력망을 오염시키기 이전 가장 순수하고 원초적인 형태의 보안 시스템을 설계했던 초기 개발자. 현행 시스템의 물리적 사각지대와 디지털의 맹점을 동시에 꿰뚫고 있는 내부의 전문가가 절실했다. 이서의 번뜩이는 이성이 하나의 결론을 향해 수렴하기 시작했다. 국가에너지안보위원회의 화려한 청사 안에는 그런 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부패한 관료들과 강승준의 하수인들만이 득실거릴 뿐이다. 진짜 설계의 결함을 아는 자들은 모두 이 시스템에서 밀려나 저 안개 낀 방벽 너머의 그늘로 숨어들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였다. 정부 보안군의 감시망을 피해 국경 전력망의 맹점을 제 집처럼 드나드는 자들. 불법 스텔스 선박을 몰고 물리적인 보안의 허점을 파고드는 담수 밀수꾼들. 그리고 그들과 결탁해 시스템의 그림자 속에서 은둔하고 있을지 모를 파문당한 설계자. 이선은 천천히 눈을 떴다. 창밖의 짙은 안개를 응시하는 그녀의 눈동자에 서늘한 결의가 맺혔다. 강승준이 짜놓은 이 정교한 파멸의 암호를 박살내기 위해 그녀는 이제 가장 밑바닥의 진흙탕, 수몰지구로 직접 걸어 들어가야만 했다. 조사관으로서의 고립된 난관은 역설적으로 그녀를 가장 위험한 협상 테이블로 이끌고 있었다. 통제된 구역을 벗어나 자신의 오피스텔로 돌아온 순간 한희선은 정장의 재킷부터 벗어던졌다. 정부 청사를 짓누르던 인공적인 공기 대신 한강 하구에서 불어와 필터를 거친 서늘한 밤바람이 그녀의 피부에 닿았다. 공간은 그녀 자신을 닮아 있었다. 꼭 필요한 최소한의 가구만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모든 물건들은 강박적일 만큼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차가운 질서의 한가운데
벽면에 가득 채운 대형 모니터의 푸른빛이 방 안의 모든 정적을 집어삼키며 격렬하게 명멸하고 있었다. 그녀는 찬물로 세수를 마친 뒤 곧장 모니터 앞에 앉았다. 낮에 훔쳐낸 데이터는 당장 손댈 수 없는 견고한 금고와도 같았다. 금고를 열쇠를 만드는 대신 그녀는 금고의 설계도를 찾기로 했다. 외교부 통역관에게 부여된 초라한 2등급 보안 접근 권한. 하지만 이선은 그 권한으로 열람할 수 있는 가장 깊고 잊힌 곳을 알고 있었다. 국가에너지안보위원회가 설립되기 이전 프로젝트의 뼈대가 막 세워지던 시절의 낡은 정부 인트라넷. 기술의 발전과 함께 버려져 먼지만 쌓여가는 디지털의 공동묘지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맹렬하게 오갔다. 낡은 인터페이스의 허점을 파고들며 그녀는 삼투압 국경 전력망의 초기 개발 기록이 보관된 아카이브 저장소로 향했다. 지금의 화려한 이름이 붙기 전 프로젝트 오시리스라 불리던 시절의 기록들이었다. 수십 개의 하위 폴더와 깨진 링크들 사이를 집요하게 파고들자 마침내 양자보안 제어 시스템 기초설계자 명단이라는 제목의 빛바랜 문서 파일이 나타났다. 총괄 설계자 강승준. 모니터에 떠오른 이름이 차갑게 빛났다. 그 오만한 미소가 다시 눈앞에 어른거리는 듯했다. 이선은 마른 침을 삼키며 스크롤을 내렸다. 그리고 그 이름 바로 아래 희미하게 치소선이 그어진 또 다른 이름을 발견했다. 마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는 듯한 흔적이었다. 책임연구원 강태호. 그 이름은 생경하면서도 낯설지 않았다. 이선은 신경계 깊숙한 곳에서 가느다란 전류가 튀는 것을 느꼈다. 강태호. 왜 이 이름은 공식적인 청문회 자료 어디에서도 본 기억이 없는가? 그녀는 곧장 이관된 인사기록 카드 파일을 열었다. 대부분의 정보는 붉은색의 접근 불가 직인으로 봉인되어 있었지만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짧은 문장 하나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프로젝트 윤리 강령에 대한 지속적인 이견 제시 및 불복종. 위원회 합의에 의거 프로젝트 연구 제명 및 관련 기록 말소 처리. 윤리적 이견. 국가의 생존이 걸린 프로젝트에서 그보다 더 위험하고 불온한 딱지는 없었다. 강승준이 완벽한 통제를 꿈꾸며 시스템을 설계할 때 강태호라는 자는 그 시스템의 비인간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던 것이다. 그는 기계의 효율성보다 인간의 가치를 우선시하다가 자신이 만든 시스템으로부터 최초로 추방당한 자였다. 강승준이 빛의 설계자라면 강태호는 어둠 속으로 사라진 그림자 설계자였다. 이서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찾았다. 시스템의 가장 원초적인 설계도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남자. 강승준의 독선적인 코드가 더 씌워지기 전 시스템의 심장부에 어떤 순수한 논리가 있었는지 기억하는 유일한 증인을 터였다. 그녀는 말소된 기록의 파편들을 긁어모아 그의 마지막 흔적을 추적했다. 퇴직금 수령 기록, 거주지 이전 신고, 통신망 접속 기록. 모든 것이 깔끔하게 지워져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하지만 이선은 포기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그의 아이디카드에 할당되었던 출입 보안 기록의 로그 파일을 파고들었다. 수만 줄의 의미 없는 데이터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그가 조직을 떠나던 마지막 날의 희미한 흔적을 포착했다. 그의 마지막 태그 기록이 찍힌 곳은 중앙통제실이나 연구소가 아니었다. 최종 위치 하구 숨은 방벽 7번 게이트. 스물 지구 방면. 차가운 모니터 빛이 이서의 창백한 얼굴 위로 파랗게 부서져 내렸다. 모든 조각이 하나의 지도를 향해 맞춰지고 있었다. 자신의 신념 때문에 시스템에서 축출된 천재 엔지니어는 그 시스템이 가장 먼저 희생시킨 자들의 땅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 철저히 소외된 자들의 끈적한 강물 위 바로 그곳에 강승준의 암호를 해독할 유일한 열쇠가 숨쉬고 있었다. 벽에 걸린 모니터의 차가운 빛과 궤도적으로 그녀의 눈동자는 데이터를 파헤치는 집요한 열기로 뜨겁게 타올랐다. 이제 유령을 사냥할 시간이었다.